자, 오늘 준비한 긴급 속보는 제목에 쓰여 있듯이 15일 내일 모레로 예정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단이 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당초에 제가 뉴스공장에서 15일날 징계위원회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또 연기될 수 있다라고 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증인신문을 8명이나 해야 되니까 한 명당 1시간씩 하더라도 8시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휴식 시간을 생각하면은 이게 하루에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윤석열 측이 그걸 집요하게 막 주장을 할 거예요. 증인신문을 예를 들어서 뭐 30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도 막 질질 끌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될 경우에 하루에 못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던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정한중 위원장이 내부 징계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 윤석열 측의 부당한 어떤 증인신문 지연작전 요거를 차단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SBS와 인터뷰를 통해서 15일날 끝낸다라고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일날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는데 15일날 또 연기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너무 기쁜 소식, 15일날은 진짜 끝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준비된 화면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분이 정한중 위원장 대행하시는 분인데요. 모레 끝내는 게 원칙이다, 절차상으로도 문제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고, 전문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징계의 정족수 관련해서 절차 문제를 제기해서 7명을 다 채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명 중에 과반수만 출석해서, 그러니까 7명의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3.5잖아요. 3.5. 아니, 절반은 3.5. 거기에 초과하는 과반수면은 얼마예요? 4죠. 그래서 3.5인 반수의 초과한 거는 4명이니까 4명이 출석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윤석열 측은 이 7명이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이건 완전 궤변입니다. 이거는 법률을 아는 사람이면 상식적인 건데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위원장 자격에 대해서는 어저께 설명을 제가 드렸죠. 정한중 위원장님도 제가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위원이라는 것은 단발성으로 유고시 사고가 났다거나 질병이 생겨서 오늘 회의, 다음날 내일 열릴 회의에 참석을 못할 때 그때 단발적으로 예비위원을 이제 충원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예비위원이고, 이번에 그 공석이 되신 분은 사퇴를 하신 분입니다. 사퇴. 여기 사임이라고 하셨는데 법률적 용어는 사임이 맞고요. 우리는 흔히 그냥 사퇴라고 하죠. 사퇴를 하게 되면은 후임자를 당연히 지명해야 되니까 이 사임한 경우는 후임자를 지명하는 거고, 사고가 터졌을 때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위원은 그때만 대타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정식 위원이 나중에 사고가 해제됐으면은, 사고 상황이 벗어났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예비위원은 참석을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한중 위원장은 사퇴를 한 사람 후임자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임기 3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임기 3년. 그래서 정한중 위원장은 이번부터 3년 동안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속 참석해요. 단발성으로 대타로 들어가는 예비위원이 아니다 이거죠. 예비위원을 선정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연기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5일날 끝내기로 합의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증인이 안 나오면은 증인을 철회하기로 변호인 측에서도 합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측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합의한 건 아니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면은 여기를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명시적인 합의는 안 됐다 할지라도 윤석열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화요일 증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끝냅시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적인 동의라고 하죠, 이걸 뭐. 예.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 오케이, 명시적 확인은 아니지만은 합의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묵시적인 동의는 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이냐 신문이냐,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에요.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나온 김에 이거 보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변호인도 질문하는, 이게 바로 니은자 신문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위원들만 질문하는, 이게 미음자 신문입니다. 예. 자, 그래서 법에는 신문으로 돼 있어요. 법에는, 징계법에는 이렇게, 검사징계법이 이렇게 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들만 질문하는 거다. 이게 징계위원회의 주장이고, 윤석열 측에서는 이게 신문처럼, 이 명칭은 신문, 미음으로 돼 있지만 니은처럼 변호인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듯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처럼 이 미음자가 들어가는 거는 판사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원만 물어보는 거죠. 대신에 이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를 물어봐 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윤 총장 측에서는 자신들의 질문을 반영을 안 해줄 거라고 우려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받아주면 되지 않냐. 이번에는 절차 부장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물어봐 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이 합의한 적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지지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같고, 요거는 별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과 신문에 대한 법률 상식,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채팅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니은자 신문은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가 물어볼 신자예요. 묻다 할 때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자는 자세히 따져서 묻는다. 그러니까 이 미음자 심자가 뭐냐면은 살피다 할 때 심자거든요. 심사숙고하다 할 때, 살피다 할 때 그 심자예요. 살필 심자. 살펴서 자세히 따져본다. 그리고 물어본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질문을 한다는 거는 공통이지만, 주체가 법원이나 수사기관, 변호사 등으로 다양한 경우에는 니은자고, 자, 미음자는 법원, 판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묻고 자세히 따져서 묻는 거니까 미음자는 판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는 판사를 대신해서 징계위원들이 하니까 오로지 징계위원들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증인이 8명이나 되는데 8명을 다 하나하나 다 윤석열 측이 질문할 수 있게 되면 니은자 신문이라고 해버리면은 한 명당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 안에 못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정한중 위원장 대행이 밝혔듯이 이거는 미음자 신문이니까 징계위원인 우리만 물어보겠다. 다만 윤석열 측에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대신 물어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물어봐 주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분 안에 끝나겠죠. 그 다음에 8명 중에 윤석열 측이 데리고 오는 증인은 3명, 그 다음에 심재철 국장은 직권으로 채택된 사람 1명이니까 4명은 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머지 4명은 소환,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와야지 돼요. 근데 그 4명 중에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오는 사람들 빼고 그냥 종결하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권입니다. 재량입니다. 직권 재량. 그래서 증인이 안 나왔을 때 그 증인을 신문하게 해서 다음에 또 징계위원을 열지 말지는 오로지 위원장의 재량이라서 그것은 나중에 법원으로 나중에 소송이 붙었을 때도 판사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아요. 이건 위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환을 통보를 했던 그 증인들은 다 추미애, 자기들 스스로도 말하듯이 친추미애 증인들이에요.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 사람들 불러서 약간 망신 주기로 막 따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묻고 따지는 거는 너네는 안 돼! 우리 징계위원 우리한테만 권한 있어! 라고 정한중 위원장이 딱 선언을 해버린 거죠.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됐었던 거예요. 예. 신문과 신문의 차이로 보면은 원래 정한중 위원장이 한 게 맞는데 윤석열 측이 계속 집요하게 그걸 막 물고 늘어지고, 지금도 언론의 보도에, 언론에다가 여론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변호인들이 증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 질문권, 신문권을 박탈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막 또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절차 부장이 안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왜곡된 언론 보도가 막 자꾸 나올까봐 징계위원장이 그래 지금 질문해, 그래 기회 다 줄게, 할 테면 해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15일날 뭐 안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위원장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또 그 지난번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그런 주장을 위원장 했을 때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그냥 뭐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 언론에다가는 막 그렇게 자기는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자기네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막 맞서 싸웠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제가 보기에 그거는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측은 이미 마음을 접지 않았냐, 체념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언론에다 대고 지금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쪽에서도 체념하고 있어요. 왜? 헌법소원이 자기들은 좀 일찍 날 줄 알았던 거예요. 좀 기대를 했던 거죠. 헌법소원 제기한 거에 대해서 혹시 가처분이 혹시라도 조금 일찍 나오면 자기들이 법원에서 그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나온 것처럼 뭔가 이 징계위원을 연기시킬 수 있잖아요.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었는데, 헌법소원에서 집행정지 뭐 가처분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징계위원회를 계속 연기시킬 명분도 지금 없는 데다가 그것을 징계위원장이 나 안 받아줘 해버리면 사실 그만인 상황이어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인식하고 이제 좀 체념 단계에 간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언론 보도만 보면 정말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존 언론을 보지 마세요. 서기호 TV만 보셔도 정확한,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한 진실. 죄송합니다. 서기호 TV만 보시면 안 되고 뉴스공장, 기타, 그리고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진짜 언론, 진짜 참 제대로 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언론, 기존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도무지 불안해서 안 되죠. 윤석열 측이 이렇게 여론전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쁜 소식, 15일 날은 결단 난다 전해드렸습니다. 그 근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